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머입니다. 1월 7일 수요일 비트코인 시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였냐면은 94K 라인이 명확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새벽간 흘러내렸지만 아침에 91K 라인을 일시적으로 회복 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아 올린 것은 맞지만 계속해서 이제 고가가 낮아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따는 이제 조정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시드린 시나리오 두 개 보였죠. 첫 번째, 이게 조정일 경우, 두 번째, 이게 하락일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두 개는 결국엔 무슨 차이냐면은 얘는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얘는 계속 하락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은 무슨 하락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우리가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추세 이론에 따라 갈 길을 가는 것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이 나올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매수 자리는 두 군데였어요. 이 91K 라인과 89K 라인.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터치를 하고 올라왔긴 했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고가를 다시 높여내지 못한다면은 이 움직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자리는 89K 라인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이 검은색 실선을 메인으로 하는 이제 박스 가능성, 박스로 본다면은 박스의 중단선 부근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론대로 박스 중단을 터치하고 오른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고 다시 오르고 하는 그림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돌파된다면은 이제는 뭐 박스 하단까지 터치하고 오르던지 아니면 또 뭐 내리던지 하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결국 모든 자리가 자리 자체로는 후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만약에 상승 초입에 돌입을 했다고 가정할 시 이 89K 라인은 오히려 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림이 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상승의 정도는 고가와 저가를 얼마나 빨리빨리 높여가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너무 깊게 떨어져도 이 자리에서의 매수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좋은 자리였고 상승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기회를 주지 않겠죠. 뭐 MM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뭐 세력이라든지 다 윗단에서 사버리는 겁니다. 윗단에서 사버리고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냥 기다리게 해놓고 가던 길 가는 것이 비트코인 상승장에 많이 나오는 특징 중 하나예요. 요 정도 빨간색 채널은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나 눌림에 살 건데 눌림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 뭐 여기서 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그림 하나 딱 그어놓고 아, 이 선이 맞닿는 이런 지점에서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뻔하게 누구나 보는 자리를 터치를 하고 올라가는 것은 이제는 진짜 상승이 아닐 신호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박스 중단까지 왔다는 것은 여기서 반등을 보이지 못할 경우 박스 하단까지도 열어놓는 게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당한 되돌림을 보이는 90K 라인까지 이 어디선가 재차 하락이 나온 이후 다시 반등하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롱 매수 타점은 이 근처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매매 현황입니다. 매매 내용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 드리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93.35, 93.2 이 라인에서 롱 포지션 진입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뭐였냐면은 여기서 롱을 타고 이 어디선가 숏으로 스위칭하는 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롱 자체는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이미 이 라인이 찍히고 나서부터 숏에 대해서 의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 그래서 보시면은 94.25 여기서 익절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오르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본전 처리합시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잘 시간 되니까 이제 와르르 쏟아지고 아침에 이 라인 찍고 다시 이제 오르는 모습. 여기서가 사실 조금 제 선택이 애매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93060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뭐 짧게 손절을 했습니다. 0. 몇 퍼센트, 뭐 2, 3%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를 높이면서 쭉 가다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한번 쏟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제 같은 상황이죠, 이 자리. 그러고 여기서 불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메인 시황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불반등의 의의는 최종적으로 고가를 높여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에 뭐 플래그를 그리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오히려 조정에 가깝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때 롱배팅을 한 것은 이제 바로 올라주지 않을까, 혹시나 고갱이 나올까 해서 탄 거였는데 주요 지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바로 손절 때렸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가 재밌는 게 손절하고 나서 좀 내리다가 다시 또 반등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꼬리 달린 거 보이시나요? 이 꼬리 라인이 우리가 아침에 롱에 들어간 자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또 저항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 이거 이미 SR 플립이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이 어딘가에서
이 어딘가가 아니지. V766에서 숏을 쳤습니다. 그냥 시장가로 쳤어요.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30%만 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위까지 온다면 뭐 상황을 봐서 추가 진입할 계획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요 밑에 90K 어디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트 같은 경우는 버추얼 숏 진입을 권장을 드렸는데 일어나 보니까 체결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대충 100 기준으로 5% 정도 수익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캐너리 캐피탈에서 전망하는 2026년입니다. 캐너리 캐피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은 디지털 자산 운용사고요. CEO는 이 양반 스티븐 맥클러그입니다. 전체적으로 AUM 그러니까 운용 자금도 좀 작은 편이고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뭐 비트와이즈라든지 업계 대장들을 생각해 본다면 입김은 작은 편입니다. 그래도 최초로 이제 리플 스팟 ETF 출시라든지 상품 혁신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결론부터 좀 스포를 해보자면은 캐너리에서는 2026년이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찾다 보면은 사실은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아니라고 하는 전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요. 왜냐면은 업계 자체를 자기네들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안 좋은 얘기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쵸? 그리고 특히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워낙 비트코인 처돌이들이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긍정적, 무조건 예스맨들이 많기도 하고 걸러들을 필요가 있는데 클러그가 이번에 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자,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비트코인 이미 최고가 기록했음. 맥클러그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 이미 고점 찍었다 이겁니다. 이게 주요 운용사라든지 리서치들과 가장 상반되는 생각이죠. 지금 대세 여론은 뭐냐면은 확실히 반감기는 안 먹혀. 이제 4년마다 오르는 건 안 먹히는데 매크로를 따졌을 때 2026년은 불량이 올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감기가 완전히 나가리는 아니지만 조금 밀리는 느낌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근데 맥클러그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 2026년에 신고가는 개뿔, 불장 초입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하락간 단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20에서 30% 더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대충 따져보니까 한 6, 7만 불 됩니다. 근데 뭐 이 정도 얘기했다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번 연도 조져버린 걸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부족. 여전히 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돈이 없다. 인터뷰를 보면 뭐 매크로에 대해서 딥하게 푸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동성이라고 한다면 기관 자금 유입을 얘기를 하는데 맥클러그가 봤을 때는 유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캐리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테일 자금의 이탈.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비트 오르면은 뭐 이제 알트도 오르고 특히 밈코인이 요동쳤던 이유가 개인 리테일들의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이었다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코인 안 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다들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측 시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측 시장이 확실히 정보라든지 뭐 매크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허울이고 포장이고 도박장의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코인판 초기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리테일들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유동성 부족이라는 것은 투자의 맥락에서 그리고 리테일 자금 이탈은 투기의 맥락에서 둘 중 하나는 뒷받침이 돼야지 시장이 굴러가는데 코인판은 이제 이 두 개 모두에서 다 메리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인판 다 조져버렸나? 그건 또 아닙니다. 다 같이 상승한 일만 없을 뿐이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 따라 움직이는 대부분의 알트를 제외한 특정 섹터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일 수 있다. 그 섹터가 뭐냐면은 RWA와 인프라 체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코인도 짚어줬습니다. 얘네는 좀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다만 얘네들조차 폭등은 없을 것이며 연이 끝났을 때 올해가 끝났을 때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의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일단 얘는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내용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왜 RWA인가 토크나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2025년에 화두가 뭐였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반 작업을 해놨다면은 이 위에 자산을 올리고 이것을 수익화하는 과정이 RWA라고 할 수 있어요. 디지털 화폐의 기반이 다져진 만큼 2026년에는 RWA를 지켜보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스티븐의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체인을 같이 언급한 이유도 이제 이 건물을 올리는 중장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포크레인도 있을 수 있고 뭐 크레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인프라 체인들도 올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계속 이런 리서치 인용하면서 드리는 얘기가 뭡니까? 알트는 교집합을 찾아야 돼요. 시장은 스티븐은 분명히 안 좋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리서치 센터들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알트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이쯤에서 생각나는 거는 이더는 어디 갔어? 리플, 헤드라, 뭐 솔라나, 수이, 인젝티브 다 있는데 왜 이더만 없지?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RWA 대장 이더 아니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하는 생각
생각은 뭐냐면은 토큰화가 일어나고 기관 참여가 일어난다면은 이더가 가격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겠죠. 근데 스티븐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스티븐의 주장은 뭐냐면은 기관들은 이더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얘네들은 단순히 코드를 참조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더리움의 코드는 오픈소스죠. 누구나 갖다 다 쓸 수 있는 건데 기관들 입장에선 그냥 잘 굴러가는 오픈소스가 필요한 거고 이걸 참고해서 자신들만의 체인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 스티븐의 생각이에요. 인터뷰에는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이제 톰리 영상을 인용하면서 야 톰리는 오른다는데 너는 왜 자꾸 내린다 하냐 뭐 이랬어요. 근데 이제 스티븐이 얘기를 한 게 우리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참고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를 서로 참고하는지 모르겠지만 톰리는 이제 1월달 내로 신고가 갱신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 한 명은 여기서 20% 30%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결판이 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정리하면서 느꼈는데 볼 땐 재밌었는데 그렇게 막 영향가는 또 없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시면은 텔레그램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